자, 우리가 지금 프론트 페이지 PHP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카테고리 아이스 브레이커 안에 하위의 카테고리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글 6개를 가지고 와서 글이 있으면 글을 보여줘. 그리고 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get 카테고리라는 저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 배열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슬러그 이름을 여기 변수명에다가 for each가 돌아갈 때마다 더해줘서 여기에다가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의 클래스명이 출력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while 반복문을 통해서 이게 반복돼서 출력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던 거 여기에서 쿼리 포스트로 접속했던 거 끊고 화면에 현재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가볼까 하냐면 이걸 클릭했을 때 이걸 클릭했을 때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단에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이거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냐? 순서를 컨택을 뒤로 뺄게요. 자, 포트폴리오라는 걸 클릭을 했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링크를 뭐로 해놨냐면 자, 포트폴리오 좀 와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요. 좀 더는 뭐냐고? 저게 한글로 지금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게 네, 더보기입니다. 이게 continue reading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거 우리가 원하는 문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부분도 한번 바꿔볼게요. 더보기 구분선을 넣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요 부분에 출력되는 거부터 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모양새가 HTML 버전의 어디 갔어? HTML 버전의 블로그 얘처럼 나와야 돼요. 여기처럼 나오는 거 됐나요? 자, 얘가 나오게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 페이지는 지금 어디냐면 우리는 얘를 클릭했을 때 카테고리가 나오겠죠? 그죠? 네, 카테고리의 모양새를 쟤처럼 바꿔볼게요. 카테고리. 자, 그러면 템플릿의 위계에서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였더라? 카테고리의 이름으로 해서도 우리가 우리만의 틀을 만들 수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템플릿의 위계 보고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잠시만요. 템플릿의 위계에서 템플릿 하이어키 지금 할 거는 여기 이 얘를 눌렀을 때 지금은 내용만 나오잖아요. 이거 누구의 모양대로 나오는 거예요? 인덱스 PHP 모양대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걸 이 모양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게 얘기입니다. 여기 블로그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화면처럼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선 우리가 일단 카테고리 아이스 브레이커에 눌렀을 때 얘처럼 나오게 해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페이지네이션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About Me, Recent Post 그리고 Recent Project 예 위젯을 만들 거예요. 위젯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위젯이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템플릿 하이라키에서 다른 카테고리는 저 모양대로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양대로 지금 저 뭐였죠? 포트폴리오라는 것만 저렇게 나와야 된대요. 템플릿 하이어라키에서 카테고리의 위계를 보고 수정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메뉴의 검색 결과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봅시다. 오른쪽 메뉴에서 카테고리 찾았습니까? 네, 들어가 볼게요. 자, 카테고리에 슬러그 이름으로 해서 구현할 수가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아이디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카테고리가 저거 하나뿐이 없고 모든 어떤 카테고리든 저명대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카테고리 PHP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콕 집어서 얘 용으로만 만들어 볼 거니까 카테고리 한 다음에 슬러그의 이름이 오게 하래요. 자, 앞서 이 녀석이 우리가 저 메뉴를 만들 때 알림판 다시 가볼게요. 메뉴를 만들 때 외모의 메뉴에 가보면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란 녀석은
원본이 아이스 브레이커였단 말이에요. 확인됐습니까? 외모의 메뉴에서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카테고리 슬러그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카테고리 가볼게요. 글의 카테고리를 보고 있습니다. 요 슬러그 이름 복사할게요. 저 슬러그 이름으로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면 이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카테고리 말고 얘들은 그죠? 요걸 클릭했을 때 카테고리는 어떤 모양새로 나올 거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틀대로 나올 거다. 됐나요? 이 파일을 생성해 봅시다. 자, 일단은 index php를 그대로 save as 해서 얘처럼 만들게요. index save as 이름은 카테고리의 icebreaker 됐습니까? 카테고리의 icebreaker php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큰 틀은 HTML 버전의 블로그 HTML을 보고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라고 했냐면 얘 모양새로 나오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거 블로그 HTML 참조해서 만들어 볼게요. HTML 버전의 블로그 HTML을 보고 있습니다. 자, 내부까지는 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루이드 해서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다시 쓸 게 없죠. 그리고 여기 페이지 블로그 페이지 그리고 컨테이너 푸터 바로 위에 거 큰 내용을 접어 보면 푸터를 제외하고 내부를 제외하고 푸터를 제외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복사하겠습니다. 블로그 HTML에서 내부 말고 푸터 말고 안에 있는 코드를 모두 복사할게요. 복사. 자, 그걸 좀 전에 만들었던 카테고리 아이스브레이커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카피. 헤더부터 다 지우고요. 조금만 남기고요. get 헤더, get footer 됐습니까? 아이스브레이커 php에서 좀 전에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할게요. 자, 큰 내용을 좀 접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들어왔나? 전보트론에서 상단에 타이틀이 있고 페이지 블로그 로우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요. 자, 이 상태에서 윗부분에 여기 전보트론에 대한 내용은 바꿀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페이지 블로그 부분 보겠습니다. 페이지 블로그 부분도 지금 aside, sidebar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개 돼 있어요. 그래서 sidebar는 지금 call md3 해서 3개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8컬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HTML 버전을 보면 이게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이게 aside 부분이고요. 얘가 포스트 부분이에요. 확인됐나요? asside가 3개 컬럼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먼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한 칸은 옵셋이 있습니다. 한 칸이 비어 있어요. 컬럼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밀어 넣어서 8컬럼이 비어 있는 상태. 그 8컬럼이 비어 있는 데를 얘가 쓰고 있어요. 포스트가. 블로그 페이지 다시 한번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해보면 HTML 코드는 포스트 그 다음에 asside가 지금 오른쪽에 있죠. 확인됐습니까? 여기에 넣었던 이 클래스명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밀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컬럼의 너비를 쓰고 있는데 앞에 한 컬럼이 옵셋이 있어요. 한 컬럼에 옵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초점은 일단은 여기 포스트 안에서는 글이 있으면 글의 모양새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요거 하나의 모양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하나의 모양새를 보면 지금 이미지 있고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언제 포스트 등록한 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분을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큰 구조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페이지네이션이 있는데 페이지네이션도
기존의 워드프레스의 페이지네이션이 있지만 그 모양새는 이 모양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페이지네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쓰기만 하면 저기에 페이지네이션이 나오지만 그거 말고 나만의 함수를 만들어서 저 자리에 저 모양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카테고리를 눌렀기 때문에 카테고리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니까 특정 카테고리에서 출력을 해 라는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카테고리를 눌러서 들어온 거거든. 그죠? 여기에서 지금 요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얘를 불렀을 때 여기에서 이걸 눌렀을 때 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정 카테고리에서 글을 불러와 라는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글이 있으면 글이 나오되 뭐의 모양새로 요거 하나의 모양새로 나오게끔만 해주면 돼요. 그것부터 먼저 봅시다. 여기 포스트 부분 볼게요. 포스트에서 글이 하나 있으면 하나의 모양새가 얘처럼 나와 라는 거니까 주석을 참 열심히 달아놨냐. div 하나만 남기고 버릴게요. div 하나만 남기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주석을 달아놨네. 네, 여기 이렇게 지금 몇 개니? 4개가 있죠. 4개에서 하나만 남기고 버리겠습니다. 포스트 하나만 남기고 버려주세요. 뒤에는 페이지네이션이죠. 네, 됐습니까? 하나만 남기고 지우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의 구조를 볼게요. 하나의 구조를 보면 자, 이 부분이 글이 있으면 글이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죠? 글이 있으면 글이 나와. 인덱스에서 복사해 올게요. 인덱스 php에 가서 글이 있으면 글이 나와 라는 게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랑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덱스 php에서 박스 친 부분을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할게요. 글이 있으면 글이 나와 라고 해서 여기를 하나 위에다 넣어주고요. 글이 없으면 글이 없습니다요 라고 해서 3줄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할게요. 이렇게 되었습니까? row 안에 글이 있으면 없으면 있으면 요거 하나 나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안에 들어가 봅시다. 얘 안에 들어와서 자, 글이 있으면 글 하나의 링크, 아까 링크 프론트 페이지 php에서 했었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프론트 페이지 php에 가서 글 하나 있으면 링크, 요거 formal 링크, 얘가 글 하나의 링크를 가져오는 거였었습니다. 쓸게요. 복사해서 여기 샵에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썸네일이 나오는 거죠. 썸네일이 있으면 썸네일을 출력해라는 부분. 프론트 페이지에서 했던 거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복사하겠습니다. A 태그 안에 있는 거 모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셨습니까? 그걸 여기 이미지 대신에 넣는데 자, 앞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이미지에다가 클래스명 이거를 출력하는데 여기는 해당 경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클래스명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여기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방법으로 또 줄여볼게요. 지워주세요. 얘 다시 살릴 겁니다. 중괄호 php A 태그 안에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A 태그 안에 PHP 열고 PHP 닫고 있어요. 자, 얘 옵션 중에요. 여기에 풀이라는 거 옵션 중에 여기에다가 array 해서 뭐를 추가할 수가 있었냐면 클래스명이 뭐다라고 해서 출력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굳이 뭐 PHP 닫고 다시 HTML 열고 또 PHP 닫고 그렇게 번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 출력하는 부분은 해결이 됐고 됐나요? 그거 안에 이제 이 포스트의 제목이 나온 자리가 있죠? 포스트의 제목이 나온 자리, 포스트의 제목 출력해 볼게요. 여기에 이 포스트의 제목. 자, 포스트의 제목은 전 뭐 알고 있긴 하지만 코덱스에 가서 저게 타이틀 코덱스 더 타이틀 하면 얘가 제목을 출력하는 함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더 타이틀 해서 만약에 태그로 감싼다고 하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얘가 사용법이 2가지가 있어요.
get the title이라는 녀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title이라고 해도 포스트 제목이 나옵니다요. 보면 지우면 어떻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포스트나 페이지의 제목을 출력하는 건 get the title로 할 수도 있고 the title로 할 수도 있다. 사용법은 둘 다 같습니다. 그냥 the title 쓸게요. the title. 그래서 여기 php로 the title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목을 클릭해도 해당 링크로 갈 수 있게끔 여기 퍼멀링크도 여기 a 태그에 샵 대신에 넣어주세요. 이미지는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구현하는 방법도 얘가 나만의 뭡니까?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의 결과가 나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하나하나 다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를 참조하면 되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코덱스에 가서 루프 검색을 해볼게요. 더 루프. 자, 글이 있으면 글 하나 나와 라고 했을 때 반복문을 통해서 글을 출력했던 더 루프의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루프가 검색을 할 때마다 다시 더 루프 아이고 네 그래 그거. 자, 여기에서 example 부분에 가볼게요. 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루프의 example 찾았습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이 페이지 여기 검색 말고요. 위에서 검색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색을 해봐 주세요. 코덱스의 검색창을 이용해서 찾아주십시오. 됐습니까? 내려올게요. 자, 중간에 보면 루프의 example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였냐면 다시 한번 코드 좀 볼게요. 자, 글 쓴 사람 누군지 글쓴이 이름과 그 글쓴이가 누군지 프로필 페이지로 갈 수 있는 글쓴이의 링크가 필요하고요. 언제 포스트가 등록된 건지 포스트의 날짜가 들어와야 돼요. 포스트 날짜를 이 세 개가 지금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세 개가 아까 이 루프 페이지에 있어요. 봅시다. 보시면 아까 제목 더 타이틀에서 글의 제목 출력하는 거 있고 내려와 보시면 지금 보면 데이트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일단 데이트는 이거 가져왔고요. 지금 보면 얘도 이거 검사해 보면 뒤에가 이어 같은데 이어가 대문자로 돼 있다는 얘기는 저게 풀 연도를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소문자로 가져오면은 뒤에 자리만 2021년이면 아마 21년만 나오는 걸 거예요.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쓴 사람이 어서의 포스트 링크 이거는 쓴 사람의 링크로 가는 거고 쓴 사람의 이름이 없네? 디스플레이 컴마 네 일단은 요 녀석이 포스트의 링크 잠깐만 다 있는 게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이 찾아야 되겠다. 자 여기에 나오는 거 얘가 뭐로 검색하면 나오더라? 펌스에 나오던가 잠깐만요. 아래쪽에 관련 링크가 있나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에 가서 포스트의 메타라고 검색을 해봐 주세요. 상단에 포스트의 메타 지금 이거 하나뿐이 못 찾았어. 글쓴이의 링크가 아까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글 쓴 사람, 그 사람이 쓴 모든 포스트에 링크를 출력하는 거길래 자, get post meta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ost meta로 검색했을 때 get post meta function 찾으셨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post. 하지만 다른 키워드로 다시 검색해 봅시다. author를 검색해 볼게요. 메뉴로 올라가서 get the author 해서 메뉴의 검색 결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현재 포스트에 author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사용법은 그냥 저게 함수명입니다. 그냥 요렇게 이건 지금 author라는 거에다가
변수명에 담은 거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get the us라고 하면 그 자리에 us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아까 포스트의 URL이 글쓴이의 링크가 맞네요. 아까 루프에서 루프 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루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3개, 우리가 필요한 거 3개를 하나하나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다르게 쓰는 방법을 좀 소개할 겁니다. 더 루프로 해서 지금 example, 루프의 example에서 요 녀석이 어서의 포스트의 링크가 해당 포스트의 링크? 어서의 포스트의 링크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어서의 포스트 링크랑 어서의 포스트 URL이 있거든요. 두 개를 확인 좀 할게요. 어서의 포스트 링크부터 확인해 봅시다. 다시 코덱스에 찾을게요. 어서의 포스트 링크가 뭘 알려주는 건가? Display on HTML link to 어서 페이지. 이게 현재 포스트에 글 쓴 사람의 프로필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요게 글쓴이 페이지로 가는 거고 얘는 뭘까? 검색 좀 할게요. URL 어서 뭐야 똑같네? URL 어서인데 얘는 ID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군요. 얘는 어서의 ID가 있어야 출력을 해주는 녀석이고 매개 변수로 어서의 ID가 들어와야 된대요. 그러면 어서의 ID를 또 출력하는 거랑 같이 써야 되네. 얘는 글쓴이의 ID를 매개 변수로 여기에다가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녀석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쓴이의 ID를. 저걸 쓰려면 글쓴이의 아이디를 출력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어서의 글쓴이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둘 다 글쓴이 페이지로 가는 건데 하나는 아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가는 거고 하나는 아이디가 없어도 가는 거고 어서의 아이디를 출력하는 방법은 뭔가 또 검색할게요. 어서의 아이디를 출력하는 방법은 get the 어서 아이디가 있군요. 그걸로 해도 되고 get the 어서 메타의 id라고 해도 되고 여기는 id만 콕 집어서 보여주는 거네요. 이게 더 빠르겠네. This function has duplicated.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쓴대요. 대신에 get the 어서 meta 얘를 쓰라네. get the 어서 meta에는 매개 변수로 이 많은 것 중에 뭐를 가져올 거니? 이게 훨씬 더 낫네요. 여기에서 last name, first name 이거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였네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id만 가져올 거니까 어서의 id를 출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대요. id가 대문자였어요. 그러면 이 코드가 여기에 들어오고 이게 완성이 되면 거기에 포스트 링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여기? 그러네요.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하는 방법이 얘를 통해서 2개 다 가져올 수도 있는 거네. 요걸 통해서도 유저의 URL 이렇게 하면 글쓴이 페이지의 링크랑 그럼 이거 하나로 또 해결되는 거네요. 그죠? 요거 하나로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아이디가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 됐나요? 아이디로 해서도 링크를 가져올 수 있고 유저의 URL이라는 걸로 해서도 출력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여기에다가 그냥 다 붙여넣어서 이제 들어갈 것들은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 링크를 출력하는 방법이 좀 많았을 뿐이지. 얘가 포스트 이것도 확인합시다. 이 날짜 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도대체 이 암호 같은 y는 연도인 것 같고 얘는 도대체 뭘까? the time 또 코덱스에서 볼게요. the time 보면 display the time 포스트가 written 써진 그 시간을 출력해 준답니다. 저 암호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은 자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네요. FJY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문자는 풀 연도를 대문자 여기 F도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소문자가 되어 있으면 DEC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J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예고
얘도 만약에 대문자로 넣으면 이게 두 자리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문자는 풀, 소문자는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는 왜 두 개나 있냐? S는 뭐지? S에 대한 건 여기 설명이 없는데 저희는 뭐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출력할 수도 있냐면 포스트의 날짜는 get the date라고 또 따로 있어요. get the date. 얘도 검사를 해볼게요. 네, 딱 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get the date. get the date도 뭐를? date. 저 포스트가 쓰여진 작성된 날짜를 알려줍니다. 네, 제가 읽기만 하면 그냥 날짜 형식 나오니까 저는 이 녀석을 써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어디로 갑니까? 카테고리에 아이스브레이커 PHP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확인했던 거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넣을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여기죠. 코리 시몬스라는 거는 글쓴이의 이름이 나와야, 잠깐만, 글쓴이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게 get the author라고 했습니다. php로 해서 get the author라고 넣어볼게요. 이름 자리에 get the author겠네요. 네, 추가해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date 나올 자리에는 get the date 넣어볼게요. date 나올 자리에는 get the date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author의 링크는 아까 포스트의 링크 얘로 넣어보겠습니다. 링크가 나오는 거 저게 A 태그가 생성되는 거냐 아니면 URL만 생성되는 거냐? 잠깐만요. 아까 제 참조했던 것 좀 볼게요. 저게 A 태그가 생성되는 건지 아니면 링크만 나오는 건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URL만 나오는 거니 아니면 A 태그까지 생성해 주는 거니. 다시 한번 볼까? 아, 링크까지 나오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링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예, A 안에 우리는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글씨만 링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쟤도 지금 보면요. 이게 링크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게 그냥 생으로 링크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네임 하잖아. 유저의 디스플레이 네임을 출력하고 거기에 링크까지 있는 거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글쓴이의 링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어렵게 하나하나 조합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 글쓴이의 이름의 링크가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얘만 넣어도 됐었던 거네요. 얘를 바꿀게요. 아, 잠깐만. 그러면 날짜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나? 아니잖아. 여기 by 부분을 바꾸면 되죠? on까지를. 됐나요? 이렇게, 아이고. 다시 크게 볼게요. 지금 여기 get the author, 요 a 태그 부분을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php 앞에 넣을게요. php 닫아주는 거 넣어주시고요. 줄넘김 안 하고 한 줄로 볼게요. 자, get the author의 이름, 잠깐만. 여기가 이름이 아니었잖아. date였잖아요. 이거 왜 엉뚱하게 넣어놨어? get the date. 여기가 date. 날짜, 그리고 쓴 사람 이름과 링크가 출력되는 거. 얘가 날짜. 이거 굳이 함수를 안 만들어도 되겠는데 두 개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본문의 일부가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요. 본문의 일부가 나오는 부분은 일단 지금도 그냥 컨텐트라고 되어 있기만 하면 더 루프에서, 아니 인덱스에서, 인덱스 php에서 내용을 출력하는 건 이거였잖아요. 그죠? 얘를 그대로 복사했을 때 여기 이 부분입니다. p 태그 부분을 이걸로 교체해요. p 태그 부분을 제로 교체를 하면 저 자리에 우리가 본문에 등록한 게 p 태그로 해서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여기 넣어 주셨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보면 아까 좀 더라는 글씨가 나왔었거든요. 아까 확인했습니까? 자, 좀 더라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문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문구는 더보기라는 글씨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하면은 continue reading 또는 read more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옵션을 통해서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자, 언더스코어 2개 하고 문구하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뒤에는 텍스트 도메인을 넣고요. 여러분의 스타일 시트에 있는 거 넣으세요. 스타일 CSS에 있는 거. 여기에 출력될 글씨, 이걸 read more라고 해볼게요. 요것도 글씨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요거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까 2도 있었고 2와 여기 그냥 밑에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가 테마 빌드 기본에 있었습니다. 잠깐만 설명 좀 할게요. 텍스트 도메인 관련 함수 3개가 있습니다. 이거 테마 빌드 기본에 있어요. 자, 일단 아까 우리가 E라고 했던 부분은 이게 E가 에코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의 약자. 그래서 얘가 이것도 PHP에서 에코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2개로 텍스트 도메인하고 묶는 이유는 나중에 번역 파일이 있으면 그 번역해서 1대1로 매칭해 놓은 글씨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언더스코어 2개거든요. 저 2개도 지금 일단 화면에 텍스트가 출력되지 않지만 나중에 번역 파일이 있으면 번역 파일에 된 거는 나온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한 문구는 안 나올 수도 있겠는걸? 됐습니까? 텍스트 내용을 변수에 할당을 할 때 그때 쓴답니다. 일단은 얘도 글씨를 출력하는 거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점은 지금 액면 그대로 봤을 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일단은 번역 파일이 있으면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린 번역 파일이 없어서 이거 안 나오겠는걸? 기본적으로 위에 거는 텍스트를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상황 보고 안 나오면 여기에 2를 붙여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X라고 되어 있는 건데 문맥 텍스트라고 해서 여기 지금 따로 번역자가 번역을 할 때 종종 쓴대요. 단어만으로는 어떤 게 될지 부연 설명을 잡아줄 때 쓰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도 요거는 안 써봐서 모르겠고요. 자, 요거 일단 예로 해서 우리가 구현을 했는데 번역 파일이 없어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워드프레스 내장의 번역 함수도 있어서 걔가 우리가 continue reading, continue 원래 기본값은 continue reading인데 그거를 좀 더라고 해서 아까 바꿔줬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꿀까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까? 자, 글이 있으면 글 하나 모양, 이미지 있고 이미지에 링크 있고 그리고 쓴 사람의 링크, 날짜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아이스 브레이커를 PHP에 업로드 해보면 아직 밑에 페이지 내셔는 안 했지만 밑에 위에 글씨는 나와야 돼요. 위에 포스트들은 우리가 지정한 틀대로 나와야 됩니다. 한번 업로드를 해봅시다. 아이스 카테고리 아이스 브레이커 PHP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좀 전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만 나오고 있었는데 새로 침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포스트 1, 2, 3에서 나오고 있고 read more라고 글씨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됐습니까? read more 해서 우리가 구분을 중간에 글을 등록할 때 구분을 했던 거 그 앞부분의 내용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링크 작성한 글 데이트가 안 나오네. 날짜가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get the date 이거 왜 안 먹었냐? 좀 전에 날짜가 안 나왔던 건 이 get the date라는 녀석은 얘들하고 다르게 얘는 여기 앞에 에코가 있어야지 작동을 합니다. get the date를 코덱스에서 검색을 해서 봤더니 디폴트 유세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사용법.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 월, 일 뭐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옵션을 이용해서 연도 그리고 month, day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얘처럼 나온대요. 네, 저는 이제 기본 포맷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코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카테고리 안에 등록되어 있는 거 첫 페이지에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위에 상단에 여기 포트폴리오에 들어갔을 때, 여기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포스트가 등록된 게 나오고, 이제 나오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그리고 해당 부분 밑에 페이지네이션이 있는데, 자, 첫 페이지네이션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